저당권. 자, 지금 이 시간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첫 번째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를 알아보는데, 저희가 방금 전까지 했던 건 소유권에 관한 등기였죠. 제2장.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용의권. 물건 중에 용의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네. 근데 이번엔 담보하는 권리. 담보를 하는 권리. 1장이 소유권, 2장이 용의권. 이번에 담보하고 관련되는 거. 네. 이제 그 등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선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데,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네. 이거는 채권액이 정해져 있어. 네. 액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이거는 1억 그러면 네. 1억을 갚으면 저당권은 소멸돼. 네. 네. 1억을 누구한테 빌렸기 때문에 그 1억 갚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해. 네. 근데 이건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권 최고액이 적혀. 채권 최고액. 네. 채권 최고액이 뭐냐면, 원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억을 빌렸다가 1월 1일 날 1억을 빌렸다가 네. 1억을 빌려. 저번에도 한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월 2일 날은 네. 5천만 원을 갚았어. 네. 그럼 얼마 남아? 5천만 원 남았지. 네. 그리고 1월 3일 다시 3천만 원을 빌렸어. 그럼 얼마 돼? 8천만 원이 됐지. 네. 1월 5일 날 다시 1억을 8천만 원을 갚았어. 그러면 자네가 0원이지. 0원이지. 네.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이 소멸되느냐? 아니요. 아니야. 0원이 돼도 소멸 안 돼. 저당권은 0 되면 소멸되지. 네. 근저당권은 소멸 안 돼. 그리고 다시 또 1월 6일 날 또 1천만 원을 빌려. 그러면 또 1천만 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1월 30일, 계약 기간이 끝나. 네. 그럼 요때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근데 그때까지 못 갚으면요? 그때까지 못 갚은 돈을 이제 내는 거지. 이제 그날 최종적으로. 그럼 이때 채권액이 이때 확정된다고요. 확정. 이건 처음부터 확정됐지. 네. 1억이라는 돈을 확정해놓고 빌린 다음에 다 갚는 순간 끝났는데, 이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딱 확정되고, 요 확정된 것을 갚으면 근저당권이 소멸된다. 이게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통상 은행에서, 네. 저당권은 보통 일반 개인한테. 근저당권도 개인한테 할 수 있겠지. 네. 할 수는 있는데 통상 은행에서 한다. 자, 요 차이를 이해하고 지금부터 듣는다. 기본부터가 어렵네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 자, 요걸 이해하고, 자, 1번 한번 읽어볼까? 네. 임차권은 근저당권이 불가하고 지분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물리적 일부에는 불가하고 농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임차권에 근저당을 할 수 없어요. 임차권을 근저당을 할 수 없어요. 네. 전세권은 할 수 있죠. 근저당 했지. 근데 임차권에는 근저당 할 수 없는데, 네. 지분에는 근저당 설정, 공유 지분에 근저당 설정할 수 있다.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그 집에 3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지분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합의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같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합의는 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해줄 수 있고, 근데 물리적 일부는 안 된다. 물리적 일부. 내가 예를 들어 합유 뭐 이런 거, 이 땅에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주세요. 안 된다. 농지도 가능하다. 나한테 논이나 밭이 가지고 있으면 그 논밭 가지고 있는 걸로 담보해서 돈 빌릴 수 있다. 자, 필수 기재 사항은 채권 최고액, 채무자, 권리의 표시, 채권. 통상적으로 채권 최고액, 채무자, 권리 표시 요 세 가지가 필수 기재 사항이다.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 내가 얘기했지. 예를 들어
처음 빌려줄 때 1억을 빌려줬어. 네. 1억을 빌려줬는데 이게 오락내락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채권 최고가 1억 3천 정도 이렇게 하는 거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럼 요게 채권 최고액이 되는 거야. 실제로 빌려주면 1억밖에 안 빌려줬지만 네. 1억 3천까지 위로 잡아두는 거야. 넉넉하게. 자, 외화 채권 신청서에 외화로 표시한 채권액과 원화 신청서에는 자, 외화 채권이 외화를 내가 빌려서 네. 외국은행한테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거지. CT. 뭐 예를 들어 뭐 100달러를 빌렸어. 네. 그러면 건저당 잡을 때는 신청서에는 100불 그리고 돈으로 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적힌다? 등기부에는 그냥 100불만 적힌다. 신청서에는 100불 10만 원 이렇게 적고 등기부에는 100불 요것만 적힌다고. 등기부에는 네.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라도 나누어 기재할 수 없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뭐지? 순위번호 빨리 불러라. 그 다음 뭐야? 순위번호 그다음에 그다음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접수. 접수 접수 등기 원인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기타 사항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건저당권이니까 1번에서 뭐라고 적히겠어? 등기 목적에는 등기 목적 건저당 건저당권 설정. 설정 적히겠지? 네. 접수 2022년 뭐 2월 10일 이제 1호 등기원인은 2022년 2월 5일 설정 계약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건저당권 설정 계약했겠지? 네. 그리고 이제 권리자 여기에 첫 번째 적어야 될 건 뭐?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해서 2억. 금 뭐 2억이면 2억 원. 두 번째 뭐? 채권 최고액 두 번째 뭐? 채무자. 아.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다? 사무자. 원래 전세권 이런 것은 밑에 적었지. 네. 범위당 맨 밑에 채무자 그 관련자가 적혔는데 요거는 채권 최고액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 예를 들어 뭐 장원유 장원유 그러고 나서 주소. 자 여기 주민번호가 안 적힌다. 주민번호가 적히지 않는다. 요게 특징이야. 아. 건저당권 다른 건 주민번호가 다 적혔지. 네. 근데 건저당권은 주민번호가 적히지 않고 주소만 적힌다. 서울시 노원구 뭐 상계로 1 이렇게 적힌다. 자 근데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야. 네. 그럼 채무자 아델리나 의정부시 가능동 1번지 채무자 김지연 의정부시 뭐 홍선로 몇 번지 이렇게 세 명이야. 세 명이 채무자야. 네. 세 명이 같이 빌렸어 공동으로. 네. 그럼 채권 최고액이 2억이면 2억을 3분의 1로 나눠서 적느냐? 그게 아니라 채권 최고가 하나를 적고 채무자를 이렇게 그냥 적어준다. 오케이?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 수가 많다고 해서 나누어 기재할 수 없다. 하나를 딱 적는다. 채무자 성명 주소는 기재하는데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다. 다른 건 다 기재했지. 네. 법인 아닌 사단은 명칭과 사무소 주소를 기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무슨 법인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인이야. 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채무자가 법인이면 채무자 뭐 예를 들어 무슨 한국 장시 종중 뭐 예를 들어 종중이야. 네. 그럼 종중 이렇게 적었지? 네. 그러고 나서 요 종중의 주소를 적는 거야. 강원도 평창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네. 대표자 이름 적는 게 아니라 자 5번 권리의 표시 목적은 소유권의 권리일 때만 표시한다.
소유권에 걸릴 때만 표시한다. 예를 들어 지상권의 건저당권. 자, 소유권에 걸릴 때. 자, 이렇게 건저당권 설정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소유권에다가 이 소유권에다가 지금 건저당이 적혀요. 소유권에다가. 네. 소유권에 건저당이 적혔다는 거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상권에 건저당을 한다. 그러면 2번 지상권 건저당 설정 이렇게 적는 거지. 그냥 건저당 하면 이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일부 지분은 명확히 기재한다. 일부 지분을 네. 건저당권을 할 것 같으면 네. 건저당권의 일부 지분을 적을 때는 명확히 한다. 네. 보자. 지분 적힌 게 어디 있나? 샘플 적어줘야지. 그냥 저 화장실 빨리 갔다. 준비해라 그러면. 설정할 때는 예를 들어 지분 전부를 건저당권 한다. 그럼 갑구 지금 우리가 이건 얼구에 적는 거지 건저당이니까. 네. 갑구 5번에 장원유 지분 전부 건저당권 설정 이렇게 적든지. 네. 갑구 2분 장원유 지분 3분의 2 중 어떻게 또 3분의 2 중 일부 갈로 열고 뭐 갑구 뭐야 5번 지분 전부 뭐 이런 식으로 건저당권 설정 그렇게 적는 아니면 갑구 2부 3분의 2 중 일부 3분의 1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부 지분을 건저당할 때는 네. 전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준다. 건저당권에 임의 기재하는 것은 건저당권이 이제 2개이면 건저당권 약정,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다 적어주고 종속기간은 항상 임이네요. 존속기간은 임이다. 존속기간 그렇지. 건저당권은 임의 기재에 적는 게 2개 있어. 약정과 존속기간. 약정하고 존속기간. 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존속기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존속기간이 있겠지. 네. 존속기간을 적는데 그 2가지를 적고 저당권은 임의 기재가 6개를 적어. 6개를 적을 수 있어요. 6개를. 6개를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어. 네. 그럼 6개가 뭐냐? 변제기, 이자 지급 시기, 손해배상 약정, 채권 종류, 민법 약정, 지급 장소인데 저당권의 임의 기재 6개에는 존속기간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러니까 임의 기재 중에 건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적을 수 있는데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없다. 네. 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적는 게 없다. 정도. 민법 약정이 있는데 자 첨부정보로 이제 등기할 때 첨부정보는 건저당권 할 때 첨부정보는 채무자 정보. 근데 채무자의 날인이 없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도 없지? 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정보는 그냥 이름, 주소 정도만 적는 거야. 그럼 뭐 도장도 안 찍어 채무자는. 응? 네. 설정할 때 건저당권 최초 설정할 때 날인 없이. 근데 건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건저당권 이전할 때는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요. 건저당권 이전할 때는 채무자도 알아야 됩니다. 건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무자의 날인이 없는데 건저당권 이전할 때는 채무자 날인이 필요하다. 그의 차이고. 소유권자가 의무자인 경우 인가.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의무자겠지. 그리고 건저당권 설정자겠지. 네. 등록세는 1000분의 2고 지상권, 전세권에 건저당권을 설정하면 부기등기로 설정된다. 지상권과 전세권의 건저당권이 설정되면 그것을 부기등기로 설정이 된다. 네. 동시에 두 개의 건저당권이 설정되면 접수번호와 순위번호가 동일하다. 내가 보자. 잠깐 정지해. 계속해. 동시에 건저당권을 설정하면 접수번호와 순위번호가 동일하고 은행일 경우는 취급 지점을 표시하고
소재지까지는 적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어디 여기 뭐 가능동 지점 이렇게 취급 지점을 적고 포괄 건저당이 허용된다. 포괄 건저당이라는 전체. 장래에 일어날 채무 전부 다를 담보하기 위한 건저당인데 네. 포괄 건저당도 허용된다. 그리고 건저당권자가 수인일 때 건저당권자가 수인이라는 건 뭐야? 유동건자가 그냥 빌려준 사람이 많다는 거지. 아. 맞지? 네. 빌려준 사람이 많다는 거지. 건저당권자는 빌려준 사람이잖아. 네. 수인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네. 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저당권자는 지분을 기록해. 근데 건저당권자가 많을 때는 건저당은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 네. 이렇게 저당하고 또 건저당하고 또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똑같이 해놓지. 맞지? 네. 전세금을 초과한 건저당권도 설정 가능하다. 전세금을 네. 초과한 건저당권도 설정 가능하다. 전세금 1억 받는데 뭐 건저당권을 3억으로 잡을 수도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3억으로 잡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아닐까요? 전세금 1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 네. 전세권 얼마? 뭐 1억이 설정이 돼 있어. 요 전세권을 건저당 간 거야. 그러면 뭐야? 부기등기 1-1대지. 네. 전세권의 건저당이지. 네. 건저당 설정이 된 거야. 전세권의 건저당을 설정해서 얼마? 예를 들어 5천만 원. 5천만 원 설정해서 네.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이게 누구한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린 거야? 전세권자가 빌린 거지. 네. 전세권자 누구? 세입자. 세입자가 지금 돈을 빌린 거지. 네. 세입자가 돈을 빌려서 5천만 원을 누구한테? A라는 은행에. A라는 은행에 5천만 원을 빌렸어.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이 또 돈이 필요해서 또 1-2로 전세권의 건저당을 또 설정하는데 이번에는 7천만 원을 B라는 은행에서 또 빌린 거야. B라는 은행.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빌린 게 얼마야? 총 지금 1억 2천이지. 네. 1억 2천인데 전세금은 얼마야? 1억이지. 네. 요렇게 총액이 이거보다 넘어가도 등기된다고. 근데 사실 안 빌려주겠죠. 잘 안 빌려주겠지 그래. 근데 이제 등기된다. 네. 바보 같은 사람이지. 나중에 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도 그렇게 빌려줘. 어이구. 왜 받으려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자 받으려고 하면 다 확인하겠지. 뭐가 있으니까 했겠지. 다 돈 벌려고 했겠지. 뭐가 있으니까. 네. 자, 4번. 한 개의 건저당권 설정 계약의 채권 채권을 수개로 분할한다든지 수개의 건저당권 설정 불가하다. 건저당권 계약은 하나 해놓고 네. 채권 채권을 이렇게 쪼개서 분할해서 등기할 수 없는 거야. 알았지? 네. 아니면 한 개 계약해놓고 건저당권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세 개로 설정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건물을 정축하면 자동으로 정축된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 자, 이 건물 아파트에 10억인데 여기에 건저당을 5억을 받았어. 근데 이게 5층짜리야. 근데 이 아파트 아주 뭐 집이야. 집이 1층짜리인데 10억인데 건저당을 5억 받았어. 네. 근데 이 사람이 정축을 해서 2층을 정축을 했어. 네. 그러면 요 5억이라는 건저당은 요 1층에만 미치느냐 이 말이야. 1층에 미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 2층까지 건물 전체가 다 건저당이 잡힌다는 거야. 알았지? 네. 원래 요만큼 내가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정축되면 네. 전체 다가 건저당의 효과에 들어간다. 실제로 담보해가지고 담보가 늘어나는 거지. 응? 좋은 거죠. 좋은 거지. 독립된 건물은 추가 건저당이 요구. 자, 내가 1층에 건저당을 5억을 잡았는데 네. 이 사람이 여기에 2층을 한 게 아니라 땅 옆에다가 또 건물 1층을 또 했어. 네. 그럼 요까지
건저당 잡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 추가 건저당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동으로 된, 요건 자동으로 됐지? 네. 근데 요거는 내가 5억을 받기 위해서 요것만 5억을 했는데 네. 요거까지 등기 건저당 잡고 싶으면 추가로 건저당 설정을 해야 요게 따라온다. 안 하면 이거는 나중에 경매하면 이거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천연 과실이네요. 추가 건저당 안 하면 천연 과실. 천연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 뭐 자동으로 생긴 건 아니니까 천연 과실이라는 생긴 거 없는데 집 짓는 사람이 네. 이 집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네. 그 위에다 집 층을 늘려버리면 그 집 전체가 당연히 그 은행으로 건저당이 잡히는데 그 옆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거는 그 은행이 손 못 댄다고. 네, 그렇죠. 손 못 대는데 은행에 수익까지 하고 싶으면 추가 건저당 하면 된다. 네. 이제 보니까 천연 과실도 여기서 나오겠네요. 오케이. 6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어떻게? 뭐 빌라, 뭐 아파트 같은 거지. 토지나 건물만은 저당권 설정 불가하다. 지금 소유권 대지권 들어가면 안 돼. 네. 근데 임차권이 대지권 경우 건물만 설정 가능하다. 건물만 설정 가능하다. 임차권은 근데 건저당 못하지 않나요? 임차권은 건저당 못 하는데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임차권 대지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네. 땅이 있어. 네. 땅이 있어.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는데 이 땅이 원래는 이 땅이 A 거, 요 건물이 A 거야. 네. 그럼 요 사람이 소유권이 같지. 네. 그러면 소유권의 대지권이야. 요거는. 아. 요거는 B 건데 요거 A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이 사람한테 땅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임차를 했다고. 아. 그러면 이 땅 주인하고 이 집 주인은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저당을 따로 할 수 없다고. 요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 근데 요거는 한 사람 게 아니잖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요거는. 네. 그렇지? 자 이제 건저당권 이전 등기.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